안녕하세요. JD 부장 부서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12월에 산타랠리는 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9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부서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파월의 침묵, 주가 채권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8%, S&P 500 지수는 0.10% 올랐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0.12% 하락하며 혼조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12월에 산타랠리는 올 것인가? 전쟁보다 무서운 중국 침체, 유가 80불선 붕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채권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70달러 선까지 밀렸고 10년물 채권금리도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란 등 주변국으로 번지지 않고 국지전 양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사우디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우디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 650조 원 시장에 전세계 총성 없는 수주전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서울의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미래 도시를 짓는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수건 사업입니다. 카타르, 두바이를 벤치마크한 사우디는 석유시대 이후의 세대를 꿈꾸며 네옴시티를 세계에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자본만으로는 어림없는 계획입니다. 세계의 기업과 외국인 그리고 글로벌 자금이 들어와야 가능한 사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우디가 안전한 동네라고 세계인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우디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 중단, 중동 사태 부담이었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까지 하려고 했죠. 그러나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사우디 이스라엘 간 수교는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외에도 부산과 엑스포를 놓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중동 지역의 평화가 와야 사우디의 빈살만이 그리는 미래의 프로젝트가 가능한 것이죠. 사우디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전되면 안 됩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아랍 형제들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중동 국가도 하마스를 직접적으로 돕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침체와 함께 전쟁도 맥을 못 추자 유가는 최근 이틀간 6%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는 이번에 북미 지역이 따뜻할 것이란 예보도 있었습니다. 유가와 채권금리가 동반으로 급락하는 것은 어쨌든 주가에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만으로 주가 상승이 좋은 재료는 없기 때문이죠. 나스닥이 9거래일 상승은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연준 의장 파월은 금리에 대해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시장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용률의 급락으로 시작된 랠리가 채권금리의 하락,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국지전 양상, 그리고 국제 유가 급락으로 이어지며 나스닥의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2월에 산타랠리는 올 것인가? 산타랠리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은 따뜻할 것 같습니다. 서브이슈입니다. 워렌 버핏은 왜 석유 기업을 샀을까? 시들해진 ESG 펀드 인기, 투자 수익률 저조에도 자금 이탈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창 친환경 테마가 기승을 부릴 때는 석유의 시대는 곧 종말을 고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핏이 옥시덴탈을 매집하는 이유는 벅셔 에너지 홀딩스 때문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석유의 시대가 친환경 이슈로 꺾이는 가운데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회장은 석유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지분을 23.6%까지 늘렸죠. 워렌 버핏은 왜 석유기업의 지분을 늘렸을까요? 탄소 포집 기술을 갖고 있는 자회사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현금 흐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앞으로 석유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석유 기업의 가치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석유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인구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20년간 세계의 인구는 61억 명에서 2019년 77억 명으로 25.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석유의 수요는 하루 7,560만 배럴에서 9,760만 배럴로 27.6% 증가했습니다. 인구의 증가 추이와 같은 석유 수요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엔은 앞으로 인류가 2020년 현재 77억 명에서 2040년 90억 명으로 19%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대로 본다면 석유 수요는 19%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인구가 증가할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요? 인도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콩고, 이집트 등입니다. 즉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들은 개도국으로 석유 없이 친환경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발전을 했으니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겠지만 개도국은 아니죠. 마치 태양광 패널로 제철소 용광로의 쇠를 녹이라는 얘기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즉 선진국은 에너지가 적어도 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었고요. 개도국은 아직도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친환경의 전환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개도국의 인구 증가는 석유의 증가를 불러오고 인구 증가와 함께 석유의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 수요 증가입니다. 지난 20년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국가의 석유 수요는 약 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개도국의 석유 수요는 약 84% 증가했습니다. 석유 수요가 줄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석유 수요가 줄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도국이 석유 수요를 줄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을 멈추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원자력 등을 제외하고 석유, 석탄 등 탄소 에너지만큼 싼 에너지원도 드뭅니다. 그러니 개도국은 친환경으로 전환보다는 앞으로도 석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올라 인도,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공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도국은 인구의 증가만큼 탄소 배출도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생산 감소인데요. 글로벌 석유 메이저 에너지 전환 임박에 시추 신중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부 메이저 석유 기업들은 친환경 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신규 석유 시추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석유 시추가 중단이 되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생산은 감소가 되어 향후 석유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메이저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셰일가스 업계도 유가가 올라도 리그 카운트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 셰일가스 생산을 늘렸다가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석유 수요가 갑자기 줄면서 줄파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셰일가스 업계도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시추를 마냥 늘리고만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셰일 업계가 빚을 내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석유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릅니다. 이러한 석유 수요 증가와 함께 생산의 감소는 앞으로 저물가의 시대가 가고 고물가의 시대가 고착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페크 회원들처럼 앉아서 서방이 친환경 정책의 전환으로 인한 석유 감소의 시대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독일은 선진국 치고 제조업 비중이 서비스업보다 높은데요. 그런데 화석연료 에너지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 다 없애고 러시아 가스에 기대 성장하다가 전쟁으로 가스가 막히니 GDP가 꼬꾸라지며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친환경 전력인 풍력은 요즘 바람이 불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은 왜 석유 회사를 샀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석유 메이저 기업은 신규 석유 시추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 석유 수요의 증가로 기존 석유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의 반발로 석유의 가격은 일정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 석유 메이저 기업은 신규 석유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존의 유정에서 석유만 파내고 있다면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늘어 현금 흐름이 좋아지겠죠. 워렌 버핏은 가치주를 주로 삽니다. 가치주는 마치 코카콜라, 애플과 같은 회사처럼 현금 흐름이 좋은 주식입니다. 결론입니다. 워렌 버핏은 석유 기업을 미래의 유망한 가치주로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은 워렌 버핏처럼 긴 안목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주식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석유기업 투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현금 흐름도 좋으면서 성장도 빨리 하는 빅테크가 더 낫습니다. 워렌 버핏도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12월에 산타랠리는 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